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성 검정에서 두 변수의 관련성보다는 더 복잡한 세 변수 이상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서 독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립성 검정의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설명한 대로 의학 연구는 위험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연속 변수를 독립 변수로 두고 모형을 구축하는데 질병 여부를 나타내는 경우는 범주형 자료, 즉 질병이 있을 경우, 1 질병이 없을 경우 0으로 구분되는 이분형 변수입니다. 실제 수집되는 자료들은 위험 요인의 구분 방법에 따라 N개의 구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질병 발생 여부를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험 요인의 구분별로 오른쪽에 집산화한 표로 구성할 있습니다. 본 집산화한 표에서는 질병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시하였지만 지난 시간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교차표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은 평균값이 아니라 해당 집단의 대상자 중 위험 요인 등에 해당하는 분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료를 요약합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행으로 6개의 집단을 가진 자료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유병률을 산출하고 그래프로 제시한 자료와 그림입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그룹이 1에서 5번으로 값이 증가할수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다음 자료는 100명에 대해 연령군별 관상동맥 질환 여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가상의 자료입니다. 가로축은 연령으로 두고 세로축을 질병 발생 여부로 두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독립변수가 0과 1로 코딩된 자료이므로 세로에서 가능한 값은 2개의 값밖에 없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앞서서 살펴본 회귀 분석에서 살펴본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값이 2개이므로 회귀 분석의 기본 전제에서 알아본 정규성의 가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령군과 연령군별 관상동맥 발생률을 구하기 위한 교차표입니다. 연령군별 대상자 수 전체와 관상동맥 질환 발생 여부에 따라 구분된 표가 제시됩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연령군별 대상자 수를 분모로 하고 연령군별 관상동맥 발생자 수를 분자로 하여 발생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산출된 연령군별 발생군을 가로축은 연령군 세로축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로 산점도를 그린 것입니다. 세로축은 0에서 1 사이에 분포하고 20대에서 30대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다 40대쯤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다 60대 이상에서 완만해지는 양상입니다. 발생률은 2를 넘을 수 없으므로 세로축의 값이 0에서 1 사이에만 분포해야 하고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용한 선형 회귀선과는 다른 형태의 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 연령군별 발생률의 오즈를 노구화시킨 로짓 변형이 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로짓 변환에서 선형 관련성을 표현하고 다시 확률로 변환하기 위해 역변환하면 위 그래프에서 제시된 형태의 수식이 나옵니다. 앞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이 슬라이드의 수식 변환 과정을 거치면 선형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 수직 변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오즈를 구하고 이를 로그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와 오즈를 합쳐서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더미 변수는 선형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에 포함된 범주형 자료에 대한 관련성 평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범주형 자료를 더미 변수 형태로 처리하지 않으면 값을 연속 변수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회귀계수 하나로 단위 증가별 증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형 자료는 이렇게 선형적 증가나 감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백인에 비해 흑인은 소득이 감소하였고 백인에 비해 기타 인종을 증가하는 양상이 그것입니다. 더미 변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관련성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종을 나타내는 숫자가 증가할수록 증가의 경향이 있는지 또는 감소의 경향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미 변수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미 변수는 범주형 자료를 기준 변수에 비해 차이값으로 변수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4개의 범주가 있을 경우 4개의 더미 변수를 만들면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값일 경우 해당 더미 변수를 1로 코딩하는 4개의 변수를 만든다. 그러나 회귀 분석과 같이 4개의 집단에서 4개의 변수를 추정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준 범주에 해당하는 더미 변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2변수가 모두 0으로 코딩된 경우로 하면 3개의 더미 변수로 4개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실습에서 사용하는 더미 변수는 첫 번째 더미 변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표에서 위험 요인에 대한 오즈비를 산출해서 상대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원인적 연관성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와 크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즈는 관심 사건 발생 확률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로 나누어 주거나 분모가 이 둘의 분모의 값이 같으므로 사건 발생 사건수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노출군의 질병 발생의 오즈는 노출군의 사건 발생 수인 A를 노출군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수인 B로 나누어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의 오즈는 비노출군의 사건 발생 수인 C를 비노출군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수인 D로 나누어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의 오즈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출군의 오즈를 비노출군의 오즈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상대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로그화를 할 경우 정규 분포와 더 잘 맞기 때문에 로그화한 후 신뢰 구간을 산출합니다. 역시 산출한 후 지수화해서 최종값을 계산합니다. 상대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에 2를 포함하지 않으면 오즈비로 표현한 원인적 상관성이 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오즈비의 크기로 원인적 관련성의 크기를 파악합니다. 로짓은 이 오즈를 로그 변환한 것입니다. 로짓 모형에서 오즈비는 포함된 종속 변수 값이 증가함께 따라 변화하는 값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슬라이드에 오즈비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8.1의 값이 나옵니다. 행의 순서가 질병이 있음과 없음, 고열 연구님과 그렇지 않음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 요인의 질병에 대한 오즈비와 질병의 위험 요인의 오즈비는 산출하는 수식은 다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값은 동일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회귀계수 테이블에서 제시되는 형태입니다. 변수란에는 연령군에 대한 범주형 변수와 상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귀식에서 상수만 있는 경우는 55세 미만인 군의 로그오즈 값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연령에 제시되어 있는 추정 회귀계수는 55세 미만에 비해 55세 이상 연령군에서 증가하는 로그오즈 값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군에 제시된 2.094의 값을 지수화하면 증가한 오즈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수화한 값은 8.1로 앞 슬라이드에서 2개의 행과 열을 가진 교차표에서 산출한 오즈비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스타타 형식의 파일을 읽어오기 위한 패키지를 로딩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스타타 형식의 LBW1을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는 명령어입니다.
LM 대신 GLM 명령이 사용되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순서로 변수를 입력하고 물결 무늬로 이를 구분합니다. 읽어드린 LBW1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지정하고 0과 1로 코딩된 변수의 분포를 이항 분포로 지정하기 위해 패밀리 인수를 지정하고 연결함수로 로짓을 지정합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짓 변환하는 형태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실행한 결과를 로짓 모드에 할당합니다. 네 번째 명령어는 서머리 명령을 사용하여 출력합니다. 첫 번째 박스의 결과는 이전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시행한 명령어를 제시해줍니다. 두 번째 박스의 결과는 모형에서 산출한 잔차의 분포를 제시합니다. 선형 모형을 적합할 때 사용한 LM 명령과 다른 점은 데비언스 잔차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데비언스는 선형 정규 모형의 제곱합에 해당합니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기대값보다 클 경우 양의 값을 가지고 작을 경우 음의 값을 제시합니다. 부적절하게 모형에 적합된 셀을 찾아내는데 사용합니다만 표본수에 비해 너무 많은 셀이 사용된 경우 의미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박스는 회귀계수 테이블입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일 텐데요. 회귀계수의 추정치, 표본오차, Z값 회귀계수가 0일 확률값을 제시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은 T분포에 적합했는데 GLM에서는 Z분포에서 검정을 시행합니다. 절편값에 해당하는 추정치는 비흡연의 로그오즈값, 흡연으로 코딩된 회귀계수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일 경우 증가하는 로그오즈 값을 나타냅니다. 주의할 것은 위의 결과표의 분산에 추정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항 분포의 경우 분산이 평균에 의해 고정되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결과의 잔여 데비언스는 일반 선형 모형의 잔차 제곱합에 해당합니다. 회귀선 주위에 대한 표준 오차의 정도를 제시합니다. 모형에 변수가 추가되었을 경우 이 잔여 데비언스를 활용해 포함된 변수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시용하기도 합니다. AIC는 아카이케 정보기준 값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 수를 함께 고려한 적합도 지표입니다. 작을수록 모형이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로짓 모드의 회귀계수를 불러와서 지수화하면 오즈비가 산출됩니다. 다음 명령어는 95% 신뢰 구간을 함께 구해 제시합니다. 흡연의 오즈비의 신뢰 구간에 2를 포함하지 않고 1보다 큰 값을 제시해 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3개의 범주를 가진 범주형 자료를 종속변수로 시행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박스는 회귀계수 테이블입니다. 회귀계수의 추정치, 표본오차, Z값 회귀계수가 0일 확률값을 제시합니다. 인종변수는 특별한 조치 없이 시행했음에도 더미 변수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LM의 경우 유인변수로 구분된 경우 자동으로 더미 변수 처리를 합니다. 절편값에 해당하는 추정치는 백인의 로그오즈값, 흑인으로 코딩된 회귀계수는 백인에 비해 흑인일 경우 증가하는 로그오즈 값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로 코딩된 값은 백인에 비해 기타 인종일 경우 증가하는 로그오즈 값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화한 결과와 95% 신뢰 구간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성 검정에서 두 변수의 관련성보다는 더 복잡한 세 변수 이상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서 독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립성 검정의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필수적인 개념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